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군에서 현역 군인이 군대에서 조기 전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은 간부편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직업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군대에 말뚝 박는다고 하잖아요. 군대에 말뚝 박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바깥에가 경쟁이 치열하고 취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을 또 통해서 들어오신단 말이죠.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고. 자, 그리고 들어와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부사관은 장기가 되기 위해서 장교는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간부가 조기 전역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나는 직업군인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군인과 실제 현실에서의 군인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군인을 그만둘 수 있을까?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직업군인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강제 전역이 있겠죠. 나는 직업군이 너무 좋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더 하고 싶은데 군에서 너 그만 나가라 라고 강제로 전역시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분야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부라면, 현역 군인 간부라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교양이고요. 자, 현역 간부는 여러분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민간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사표 내고 오늘 바로 사표 내면 되잖아요. 품 안에 사표를 써가지고 가지고 다닐 정도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만두면 돼요. 자, 근데 군대는 어때요? 군대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절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만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군대는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럼 군대는 왜 이럴까요? 군대에서 병력의 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병력의 수가 유지가 되고 그게 예상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5년 단위의 7년, 10년 단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부여하는 거는 그 기간 동안은 군이 자기의 병력 현황을 예측할 수 있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변동이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거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이기 때문에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기간 동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무 복무 기간은 내가 만약에 그 기간 동안 회의에 위탁교육을 가게 되잖아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가게 되면 그 기간의 2배만큼 가산해서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기간 동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위탁교육이라는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의무 복무 기간이 원래는 7년인데 2년을 갔다면 플러스 2니까 곱하기 2니까 4년이 추가되는 겁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자, 그러면은 근데 갔다 왔어. 근데 내가 이제 갔다 왔으니까 그런 더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써먹고 싶은 거죠. 근데 군에서는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없어. 그럼 나는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원래 민간인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혜택을 1.5배든 얼마든 돈으로 토해내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군대는 어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지 못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플러스 4년, 11년 동안을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역 간부이시거나 간부 지망생이시라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조기 전역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병사랑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심신장애 전역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간부가 군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자, 하나는 아프거나 다른 하나는 처벌을 받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간부가 조기 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아프거나 하나는 처벌받거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면 못 나가요. 자, 이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아프거나는 뭡니까? 이거는 병사랑 똑같죠. 심신장애 전역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군생활 하다가 어디가 뭐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플 수가 있고 그렇다면 군생활을 하기 어려운 신체 등급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무조사를 통해서 전역심사위원회 의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빼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처벌받는 경우죠. 자, 처벌받는 경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처벌받는 경우 외에도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있으면은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에서 얘는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역심사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이라는 거는. 거기에는 그러니까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사유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처벌을 받았을 경우 우리가 넓게 알고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타 사유가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이 되는 기타 사유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현역 군인이시라면요, 군인사법 정도는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는, 그리고 군인 징계령까지 보면 좋겠죠. 그 정도는 좀 읽으십시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된 법이거든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읽고 이해하고 중요한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인사한테 물어보고 뭐 감찰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답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군인사법 시행규칙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4조를 보면요,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를 다 정해놨어요. 근데 먼저 이거 군인사법 시행령의 사유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자,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두 번째,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세 번째, 직무 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 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네 번째,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셨을 때 이렇게 와 닿는 부분이 있나요? 너무 사유가 넓잖아요. 이거 뭐 능력 부족, 이런 거 성의가 없는 거, 이런 건 굉장히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를 시행 규칙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두 번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세 번째,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네 번째,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여러분, 지능이 낮은 사람은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군사 보수 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항으로 내려가서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자, 사생활이 방종하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도박을 할 수도 있고,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생활이 방종하다.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기하는 사람. 여러분, 화목하지 못한 사람도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군인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행위를 끼칠 수 있는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 넓어요, 이거는. 그리고 변태적 성벽자. 자, 성벽자, 변태. 이런 개념은 누가 정할까요? 이게 성적인 관념은 다 달라서 누구한테는 이게 변태가 아니지만 누구한테는 변태적인 성행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변태적인 성벽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기준이 재미있죠. 재미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자,
여러분,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가 도대체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자, 사람마다 수입이 다르고 재산 상태가 다르잖아요. 자, 만약에 나는 뭐 건물주야. 뭐 20억, 30억을 갖고 있어. 그런 사람이 1억, 2억 빚지는 게 그게 많은 부채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군인들도요, 부자들 많습니다. 군인 중에, 저는 저기,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는 군인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요. 그럼 하사, 이제 뭐 초봉, 뭐 겨우 최저임금 받는 하사가 1억의 빚을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나치게 과다한 부채를 지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군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이거 지휘관이 판단하는 거겠죠? 예. 책임감이 있다 없다 이건 굉장히 기준이 또 애매해요. 그리고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 이건 더 재밌습니다.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 동료들보다 발전이 좀 늦으신 분들 있으면요, 다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신의가 없다. 이건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신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첩을 둔 사람. 뭐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이건 뭐 사생활 방중에도 들어가니까 굳이 뭐 첩을 둔 사람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뭐 보안 업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 보안 적부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적어놨네요. 자, 여기까지가 내가 처벌받지 않아도 형사나 징계 처벌을 받지 않아도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넓죠? 네. 그래서 너무 넓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이라면요, 지휘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현부심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포괄적인 사유라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처벌받아서 현부심으로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이게 뭘 말하냐면 보통 이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이 금고의 집행유예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제적이 된단 말이에요. 자동 제적이 돼요. 근데 집행유예가 아니고 뭐 선고유예가 나왔다, 아니면 벌금형이 나왔다. 그러면 제적은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물론 이제 징계도 받죠. 자, 일단 기소가 되잖아요. 현역 군인이 기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무조건 기소가 돼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벌금형이든 뭐든 간에 유죄가 인정되면 그 다음 절차는 바로 뭐예요? 징계예요. 100% 징계 가고요. 징계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100% 현부심 갑니다. 이게 이어져 있어요, 절차가. 아셔야 됩니다, 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자,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그러니까 형사 처분은 안 받았는데 그 징계만 받았어요. 근데 징계가 중징계야. 중징계는 뭐가 있어요? 정직부터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요 4개. 요 4개 중에 하나, 뭐 파면, 해임은 당연한 거고 필요 없고, 정직이나 강등을 받은 사람은요, 또 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징계 2번 이상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중징계 1번을 받거나 경징계 2개를 받으면 바로 또 현부심 대상이 됩니다. 경징계 2개는 뭐예요? 경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요 3개죠. 요 3개를 2번 받았다. 그러면 또 바로 현부심 갑니다. 그리고 뭐 4주 이상의 군사교육 과정 또는 위탁생 교육 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교육기관에 계신 간부들은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있다가 뭐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뭐 퇴교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현부심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사유를 봤는데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폭넓죠? 이거는 솔직히 기준이 없다고 봐도 돼요. 무방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불명확한 규정을 적어놓은 법은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명확성의 원칙에 이건 명백히 위배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군인사법에는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 군 간부들의 지위가 그렇게 보장되지 않는다. 여러분, 군인은요, 그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에요. 근데 공무원은 뭐죠?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군인은 어때요? 자, 군인은 일단 연령 정년이 있잖아요. 계급 정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령은 45세가 계급 정년이에요. 그래서 연령 정년이죠. 연령 정년에 걸리면 그때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5세, 대위는 43세죠. 자, 43세에 내가 나간다. 그거 굉장히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군인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본인의 그 자기의 권리와 의무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대위로 내가 소령이 못 됐다. 대위로 전역을 한다. 43세다 나는.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건 43세까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진급이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대위에서 내가 소령이 못 되면, 뭐 대위 소령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내가 소령에서 중령이 못 되면요, 중령은 53세잖아요. 53세는 되게 크죠,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소령에서 중령이 못 되면은 나는 굉장히 큰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래서 군인은요, 진급이 일생일대의 그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진급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인은. 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 내가 소령에서 중령이 됐어요. 그럼 53세까지는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너무 폭넓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 때문에 언제라도 나는 강제로 전역 당할 수 있는 거죠. 공무원인데도 53세까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보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안정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내가 진급을 하고 내가 현부심으로 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사유 보셨잖아요. 사유가 굉장히 폭넓어요. 그래서 누가 판단해도 근거가 없어요. 아, 쟤는 신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쟤는 신의가 없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신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이 현역복무 부적합 제도는 지휘관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고요. 부하들의 충성심을 담보하는 거죠. 이 제도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의 지위가 굉장히 약하다. 군인들의 정년, 그러니까 요즘은 고용보장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근데 군인이 과연 고용보장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령까지는 비정규직이다. 최소한 중령이 돼야지 겨우 정규직이 됐다는 거고, 부사관들은 장기만 되면 진급이 이제 보장이 되니까,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부사관들은 장기만 되면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기가 안 된 사람은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군인이시거나 현역 간부이시거나 내가 현역이 되고 싶다, 간부가 되고 싶으신 분들, 직업으로서 군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점을 반드시 고려점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것인가, 간다면 어떻게 군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죠. 내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내 직업이잖아요. 직업을 선택하시는 건데 우연히 막 그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자, 장교가 됐어요. 근데 너무 군이 안 맞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 심신장애 전역은요, 굉장히 나가기가 어려워요. 등급이. 이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의학적인 질병과 그거에 맞는 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는 어려워요. 내가 복무 부적응으로 나가겠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심신장애 전역으로 나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죠. 처벌을 안 받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사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그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명예스럽단 말이죠. 본인한테.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군에서는요, 군인은
그래서 정리하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군인은 의무 복무 기간이 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두 가지 뿐인데, 그거는 뭐다? 첫 번째는 심신장애 전역이고, 두 번째는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이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업 군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군인이신 분들은 이런 점, 내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내가 강제로 전역 당할 수도 있구나, 그런 점을 충분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